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정말 급반등했네요. 양시장 모두 강한 어떤 반등세, 아시아권 증시 모두 강한 어떤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급반등을 만들어냈는데요. 뭐 성장주가 가장 낙폭이 컸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세게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뭐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러시아 탱크가 좀 일부 철수한다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외신 보도가 좀 나왔는데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좀 완화시켰다. 그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 전체를 조금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시장 들어가 보고 한번 정리해보고 어떤 오늘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1.9% 상승했습니다. 거의 2% 상승했고요. 27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뭐 다 상승했어요. 거의 다. 오늘은 830 종목, 하락 종목 수는 64 종목.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은 크진 않았습니다. 8조 정도니까 뭐 그렇게 이제 높은 거래 대금이 나오진 못했다. 코스닥 쪽은 이제 4.5%나 상승했어요. 그래서 올해 최악의 이제 글로벌 증시 중에서 낙폭을 보였던 코스닥 증시가 외국인 수급의 변화, 이게 좀 추세적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거의 3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878포인트, 거래대금은 7조 원대 정도, 그리고 상승 종목 수는 1300 종목, 거의 다 상승했다 보면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30억 정도 순매도했고 기관은 22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이제 항상 이거 외국인이 수급 돌아서야 코스닥이 반전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14일 이후로 수급에 좀 변동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MSCI 이제 그 리밸런싱 그때 기점으로 바뀌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날 기점으로 순매수로 돌아섰고 오늘 이제 큰 폭의 이제 대량 매수를 하면서 수급의 변화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4500계약을 순매수하면서 강한 시장을 현선물 동반해서 이끌어주는 형태가 됐죠. 특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뭐 큰 폭으로 올랐죠. 특히나 나스닥이 2.5% 상승으로 종가가 이제 거의 고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형태로 마감했다. 다우 지수 1.2% 상승, S&P 500이 1.5% 상승. 오늘 이제 니케이 증시도 2%대 상승했고요. 대체적인 어떤 그 증시가 이제 종가가 고가인 형태로 마감했어요. 장중에 있었던 중국의 이제 PPI 이제 지표라든지 CPI 지표가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부스터 역할을 좀 한 거죠. 미국발 이제 호재 거기에 더해서 중국발 호재까지 장중에 더해지면서 매물을 그대로 먹으면서 이제 올렸죠. 그 매물을 먹으면서 올린 게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보다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홍콩 증시 1.5% 상승했고요. 대만 증시도 1.5% 상승으로 역시나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했죠, 거의. 상해 증시 0.5% 상승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매듭이 지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 수급 도는 가장 먼저 빠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수급들이 이동하는데 어쨌든 뭐 탱크 일부 철수한 부분이 그런 도하선 16일날 전쟁 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16일날 나겠는가 하는 그런 심리가 급속도로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깔렸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 봐야겠죠. 원유 WTI 원유 가격도 3.5% 내려온 어떤 형태가 됐고 천연가스가 많이 빠졌죠. 11% 폭락하면서 어쨌든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연출하는데 긍정적인 원자재 가격도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줬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우려가 좀 완화되면 당연히 가장 크게 또 이제 회복되거나 상승할 수 있는 증시가 러시아겠죠. 그 전쟁 벌어지면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국민들 피해는 가장 크게 보겠지만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쟁 위협은 전쟁 고조는 러시아 증시를 완전히 내리꽂는 형태가 될 텐데 5%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증시가 이제 회복되는 흐름이 전개된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독일 증시도 급반등했습니다. 보시면 크게 빠지지 않고 급반등하면서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의 위기이기도 한데 독일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는 형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야 이거 뭐 탱크쇼 아니냐 이런 뭐 생각도 들 정도로 어쨌든 이번 사태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어떤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잠재하면서 불확실성으로 이제 여겨졌는데 어서 그 부분이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사안 부분은 분석에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도 엄청난 분석을 했었지만 분석의 의미가 크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서 그 기간 동안 잘 버티는 게 문제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는 올바른 어떤 그 대응책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증시에서 어떤 전략으로 활용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정치 테마주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은 견뎌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 악재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증시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뭐 1.9%니까 이제 그 코스닥보다 이제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거래대금도 너무 적었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중심의 어떤 상승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증시를 보면 4.5%, 시초가가 저가고요. 종가가 고가입니다.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야, 그러니까 이제 분봉으로 여기서 한번 밀렸죠. 뭐 반다면매성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되면서 살짝 밀렸다가 중국에서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서 그 물량 다 받아내고 올리는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지속 들어오면서 끝까지 밀어올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수급과 마감을 좀 이뤄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황에서 미래에셋 증권에 한번 체크해보죠. 미국 증시, 러시아군 일부 철수 소식에 따라서 반등했던 영향을 반영했고, 또 이제 중국 PPI 지수가 감소 추세로 이제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도 긍정적이었다 해서 중국의 이제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가요, 3개월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켰고, 또 CPI도 이제 예상치보다 낮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한 40% 급락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은 물가 상승 우려보다는 소비 회복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 끝은 아니다. 전일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군사 훈련을 마치고 일부 병력이 기지로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은 4일 만에 상승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상당한 러시아 병력들이 집결해 있으며 미국, 나토 등 국방 관계자들 역시 러시아 군대가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화요일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이 국방부와 2개 국영은행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서 일단 뭐 이 우려가 끝을 보인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좀 경계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월 FMC 의사록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가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CPI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야죠.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결국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좀 떨어지는 어떤 형태, 3년 후짜리 떨어지는 형태가 좀 나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도 조금 꺾이는 어떤 추이들을 각 이제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선되는 흐름들이 지표상으로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조금씩은 완화되는 흐름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시장의 돈은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전체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업종별로 한번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한 2천억을 순매도했어요. 전기전자 섹터에서 2천억을 순매도했고, 나머지는 좀 골고루 매수했고요. 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골고루 이제 매수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순매수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어떤 매매라는 게 좀 추세적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성으로 오늘 들어왔다는 거 그거 좀 체크하시고, 그만큼 낙폭과대한 거 위주로 강세를 액티브하게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냥 코스닥 종목들 뭐 시총 순위별로 그냥 싹 다 그냥 사는 그런 형태의 수급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액티브하게 기관 측에서 들어올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리오픈 정도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헐값에 있는 뭐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도 시총이 뭐 3천억 미만으로 야 이게 3천억 미만이 됐어? 이런 것들이 좀 널브러져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기관들이 오늘 상당히 좀 들어오는 형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은 조금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봐야겠죠. 안심하면 안 되겠죠. 시총 순위부터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1.4% 상승했고, LG엔솔 뭐 강보업 정도, SK하이닉스가 2.7% 상승했네요. 오늘 뭐 골고루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네이버도 1.8%, 삼성바이오도 2.3% 상승했습니다. 셀트론도 2.9% 상승하면서 어제 낙폭이 좀 컸죠. 되돌리는 흐름들이 좀 전개됐고, 성장주 위로 강했어요.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이 이제 5.7% 강세를 좀 보였고, 펄어비스 오늘 게임주들 굉장히 셌습니다. 낙폭이 가장 큰, 뭐 최근에 낙폭이 가장 큰 업종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펄어비스 8.9%, 그리고 위메이드가 12% 급등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HLB도 8% 급등했네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알테오제는 11% 급등을 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원익 IPS 이런 것들, 그 반도체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추세가 붕괴되지 않았죠, 사실. 그래서 오늘 PSK 같은 것들 9.9% 상승했잖아요. 중장기 평선을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저가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쳤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수 급락할 때 딴 건 안 사도 이건 사겠다는 수급들이 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PSK 같은 애들은 굉장히 좀 탄탄한 저가 수급이 붙으면서 빠지지 않았다. 테스나 이런 것들도 중장기 평선 받아내면서 저가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만큼 이제 다른 종목, 다른 업종 대비해서 분명히 어떤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또 이제 사이클이 도래하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결국은 돈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섹터 단으로 들어올 때, 같이 뭉쳐서 섹터 단으로 들어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것도 121선에서 받쳐주면서 다시 또 돌리는 흐름들 전개됐고, DB하이텍 같은 경우 경쟁사가 이제 매각되면서 높은 밸류 가치를 받으면서 또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7.5% 상승. SFA 반도체도 6% 상승, 심텍, ISC 5%대 상승, 유니셈 5% 상승해서 반도체 종목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 뭐 바이오 쪽, 뭐 녹십자 같은 건 11% 급등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뭐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9% 튀었고, 뭐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뭐 내려올 만큼 좀 내려온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무의미한 어떤
무의미한 어떤 시세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비이성적인 변동성 구간이라는 얘기를 좀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시장이 미칠 때, 시장이 이성을 잃을 때 같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의 어떤 사안들이 결국 그 종목에 뭐 무차별한 어떤 펀더멘털 훼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면 어떤 게 답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았는데 이 흐름 자체가 투자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에 달려 있고 오늘 수급까지 풍향계가 좀 바뀌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폰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보면 중장기 평선 뭐 가장 먼저 지금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은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뭐 다른데 돌릴 자금이 어떤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오픈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것 같아요. 강원랜드도 그렇고 중장기 평선을 지지받아내면서 돌파를 하려는 흐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GK는 아직 돌파 못했지만 수급은 좀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고 호텔신라 이런 것들도 점차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중장기 평선을 좀 뚫어내려는 흐름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도 점진적으로 중장기 평선 받아내면서 그만큼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평선 위로 올리는 형태가 시장 대비 빠르고 다른 업종 대비 빠르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좀 아웃퍼폼 하겠구나 시장 대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추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참전 여행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때 장대 양봉으로 중장기 평선을 돌파시켰죠. 그래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지금 나타내는 모습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뭐 앞선 종목보다는 좀 약하네요. 여기 중장기 평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밸류가 높다는 어떤 인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J CGV라든지 뭐 쇼박스 같은 영화관도 좀 개선되진 않겠어요. 근데 너무 재무적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좀 부담은 좀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뭐 여행 뭐 카지노 뭐 면세 요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바닥권의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순매수 1위네요. 그렇죠. 460억 순매수. 삼성전자도 400억대 들어왔고 카카오 이제 좀 그 성장 섹터 반도체 성장 섹터 위주로 수급들이 들어온 것 같고 호텔신라, 대한항공 이런 것들처럼 그 리오픈 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근데 게임주가 진짜 많네요. 위메이드, 펄어비스, 그렇죠. 컴퓨터솔딩스, 카카오 게임즈. 그만큼 시총 상위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그래서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쪽으로 수급들이 이제 많이 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바이오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총순위 20위권 밖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프로그램 수급에서 코스닥 비중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는 게임주나 뭐 2차전지보다는 좀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뭐 첨보 이런 것들 좀 있긴 하지만 좀 약했다. 그래도 좀 있네요. 레고캠바이오, 셀트론제아, 한국BNC, 셀리버리, 바이오니아, 알테오젠, 휴마시스. 그래도 많이 있네요. 바이오 주식들.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게임 이렇게 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시한 종목으로 오늘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참 오늘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급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뭐 투자 심리가 뭐 회복되거나 이렇게 돌아선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들 너무 뭐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몇 번의 어떤 바닥 따지기 형태가 좀 전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면 그때 좀 적극적인 과거에 이제 어떤 이런 하락 추세 때를 마무리 짓는 어떤 패턴에서도 그런 형태가 좀 전개됐었죠. 그래서 뭐 갑자기 시장 충격, 뭐 코로나나 이제 9.12 테러 같은 거 아니면 V자 형태 그런 반등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의 어떤 바닥 다지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모쪼록 이번 반등이 좀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심학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